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소재 소단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액체와 고체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 화면 들어봤나요? LCD 이런 화면에 주로 씁니다. 유전체는 우리가 유전 분국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요. 그런 유전체를 이용해서 전하를 보관할 수 있어요. 전하를 보관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USB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다 유전체를 이용한 메모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 동소체, 단어가 좀 어려운데 뭐 중요한 것은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분자 구조를 독특하게 하면은 물리적 성질이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신소재로서 제작돼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가 있고요. 배경 지식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유전 분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유전 분국이라고 하는 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의 일종이죠. 근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했을 때 분자들이 전체적으로 정렬해가지고 얘가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먼저 초전도체를 하면은 초전도의 핵심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다. 그 특정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임계 온도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때 전류는 열 손실 없이 아주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뭐 간단하게 이해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안에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원자들이 진동한다는 거고,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 핵 사이를 지나가는 건데 진동하면은 지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뜨거우면 저항이 커지죠. 근데 이 초전도체는 어떤 특정 온도 이하가 됐더니 갑자기 저항이 제로가 되죠. 이때 TC, 이 TC를 임계온도로 합니다. 이 온도 이하에서는 다 초전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신기한 걸로 흔히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인데, 얘가 이제 초전도체라고 한다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뜨게 된 이유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얘는 이제 영구 자석이고 이 선들은 외부 자기장을 뜻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자성체,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안에 있는 원자 자석, 자그마한 미니 자석들이 배열을 하겠죠. 그래서 뭐 끌려가거나 밀어내거나 하겠는데, 그 초전도체는 내부 자기장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이 초전도체를 감싸고 이렇게 돌게 됩니다. 밀어내기 때문에 마치 스타킹 안에 돌덩어리를 넣은 것처럼, 스타킹 안에 돌덩어리를 넣으면은 이제 돌덩어리가 스타킹 안에 이제 잡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체를 실용화된 게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자기 공명 장치, MRI, 병원에서 쓰죠. 그리고 뭐 센서, 핵융합로 등에 이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없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는 아직 이 효과를 가지고 실용적으로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는. 자, 두 번째 유전체인데요. 유전체는 절연체와 같은 의미죠. 전기장 내에서,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 말하는 겁니다. 외부 전기장 내에서 표면에 전하를 보관한다.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 부도체와 절연체, 유전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외부 전기장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전된 전하를 이렇게 가까웠다는 게 외부 전기장을 됐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유전 풍국이 일어나면 이 내부에 전하가 보관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율은 이제 전기장에 의해 유전 분국이 발생하는 정도. 무슨 말이냐면은 전하가 보관되는 정도. 그러니까 유전 분국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 있고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율이 높은 물질은 유전 분국이 잘 일어나서
전하를 많이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강유전체가 있죠. 그러니까 유전 분국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부 전기장이 제거되어도 그 유전 분국 현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기장 없이도, 외부 전기장 말하는 거죠. 외부 전기장 없이도 유전 분국 상태가 유지되는 물질로 초소형 축전기, 초소형 메모리에 이용된다. 이 초소형 메모리가 USB 메모리 같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SD 카드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축전기는 전기를 이제 축전한다,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미스터. 이 뭐 단어가 좀 어려 보이지만 온도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온도계로 쓸 수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합니다. 물질이 이제 외부 온도에 따라서 그 저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류가 변할 테니까 그것 자체를 온도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원리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유전체가 이제 외부 전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유전 분국 현상이 일어나겠죠.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자세히 보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렬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렬이 잘 되냐에 따라서 유전율이 달라진다 이거죠. 유전 분국되는 비율, 유전 분국이 얼마나 잘 되느냐, 유전율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외부 전기장을 제거해도 이 유전 분국 현상이 잘 남아 있다, 흐트러지지 않는다, 외부 열에 의해서도 잘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강유전체. 그 다음에 액정입니다. 영어로는 리퀴드 크리스탈인데 리퀴드는 액체라는 뜻이고 크리스탈은 결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흔히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중간적인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전압에 따라서 배열 상태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이 선들이 액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액체로 들어차 있는데 그 사이에 결정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전압을 가해주면 얘네들 배열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교가 이제 서로 이렇게 90도다 이런 얘기죠. 90도로 된 편광판과 조합하여 영상 장치로 활용한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액정 장치는 전력 소모가 적으며 얇으면서 가볍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쓰는 디스플레이 가장 간단하게 이제 시계,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죠. 다 이 액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액정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먼저 이해되는 거는 이 편광판입니다. 편광판. 이 편광판은 빛을 편광 한쪽으로만 흘려준다. 무슨 말이냐면은 빛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진동하는 축이 있겠습니다. 파동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섞여 있습니다. 자연광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만 해준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창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는데 이 편광판에 따라 이게 축이 있겠죠. 편광축에. 편광축이 있으면 그 축에 해당되는 것만 통과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잘라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편광판을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교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를 통과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남겠죠? 근데 한쪽 방향으로 남았는데 이게 직교하니까 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를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 이게 직교하는데 그대로 이쪽 이 나란한 방향으로 된 빛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직교하니까 통과를 못 하겠죠. 이게 나오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액정을 집어넣어요. 액정을. 그러니까 액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광판을 지난 이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이런 무작위적으로 그 배열되어 있는 액정, 이 결정들에 의해서 진동하는 축이 이렇게 다시 90도로 꺾입니다. 이게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통과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 액정에 의해서 이제 통과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액정에 전압을 걸어주면 액정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평광축이 빛이 평광축이 회전하는 효과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액정이 있으나 마나 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기 신호가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전압이 안 걸리면 액정이 막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겠죠. 그러면 빛이 이제 수직한 평광 그 판에 의해서 빛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와도 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90도를 돌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액정 분자가 불규칙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화소가 켜진다. 화소라는 게 이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액정 디스플레이에 이제 밝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압을 걸어주면은 액정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해요. 그러면은 직교하는 거니까 직교하는 변광판이니까 빛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화소가 꺼진다. 빛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소들, 자그마한 점들이 수없이 그 배열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흔히 보는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배열 정도도 달라져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입니다.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면 구조. 뭐 이렇습니다. 벌집은 뭐 120도겠죠. 반도체보다 전자이동 속도 100배 빠르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다. 그래서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고 실용화를 이제 시키려고 많이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이제 이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자종이, 의복형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세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탄소를 가지고 동일한 원자지만 어떻게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신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자체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원자를 배열을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